네, 말 많은 물고기 이번 영상은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언어 발달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1 편만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올리질 않았는데, 그것을 보시고 이제 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 발달에 대한 거를 좀 하나를 더 해서 이렇게 해줄 수 없느냐라는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요. 제가 다 까먹었습니다. 그 앞에서 1 편에서 뭐를 올렸는지 제가 그걸 다시 보고 이렇게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인제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제가 그걸 다시 보면서 무슨 내용 올라갔는지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예 그냥 통합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간단한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그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이 말 그대로 이 말을 사용을 하는 거, 요게 인제 신호와 언어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요거는 제가 뭐 여기서 다루기는 쪼끔 긴 이야기고, 이 배경이 굉장히 좀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고건 수업에서만 다루고 있는 거라 여기서 인제 다 다룰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신호와 언어를 혼동을 하는데, 단순하게 보고 듣고 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는 신호 체계지 언어 체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성이 있는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 일반 아이들도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신호를 배우고 그걸 가지고 써먹다가 인제 언어가 쪼끔씩 늘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이 언어가 늘어가는 게 학교에서든 뭐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늘어가야 되는데, 인제 그게 어려워요.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글쓰기를 보시면 압니다. 글쓰기가 진짜 언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언어를 사용하는데 내 생각을 집어넣어 가면서 뭐 참고 문헌 같은 걸 조합을 해 가지고 그 내 생각을 설명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많은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하는 거는 짜집기를 하죠. 여기서 가져와서 이렇게 붙이고 저기서 가져와서 저렇게 붙이고 그래 가면서 인제 최대한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는데, 요거는 언어가 아니라 신호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그 기술에 들어갑니다. 언어의 조합이 아니에요. 언어는 내 생각이 일단 존재하고 그 내 생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언어라고 하는 것과 신호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혼동을 해서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도 신호를 쓰는데 사람들이 "야 너 말 잘한다. 너 말 빠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인제 종종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참 그 자폐 부모님들 또는 ADHD도 그렇고 이 부모님들께서는, 뭐 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이게 이 신호로 접근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때에 따라서는, 어떤 아이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는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도 헷갈려 하면서 언어를 쓰는데 헷갈린다, 엄마 아빠를 모르는 게 아니라 쓰는 단어를 헷갈려 가지고 엄마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을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주변에서 또는 내 아이의 모습을 보시면서 봐 오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호를 배우는 거는 자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게 왜냐면 사회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사회성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자폐 아이들, 또는 이제 ADHD 아이들은 또 다른 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은 또 그것과는 또 다른 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그 이야기들을 보시려고 하면 사실상 자폐 아이들 중에서 인제 사회성이 어느 정도 쪼금이라도 있고 언어가 어느 정도 구사가 되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인제 여기 이 수업을 여기 앞에 어 요거를 한번 보여 드릴까요? 네, 여기 이 요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수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제 지금은 등록을 하실 수도 없고 등록을 제가 받지도 않습니다. 예. 받을 수가 없죠. 이미 수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런데 이거는 인제 뭐냐면은, 그 아이들 중에서 이 학교 수업에서 인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이게 일반 아이처럼 보이는데 대화도 잘 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학교 수업을 어려워하는 아이들, ADHD
또는 자폐 중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제가 여기서 고기능이라고 써 놓긴 했지만 사실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인제 학교 수업에 인제 쪼끔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이런 인제 부모님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개설했는데 여기서 인제 다루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인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언어 발달의 그 단계를 모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글쓰기를 통해서 언어를 발달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거는 실제 두뇌가 많이 발달된 다음에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단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단계들을 제가 한 번에 이 언어 발달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제가 인제 여기서 지금 영상에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이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점. 예. 지난번에 인제 다뤘던 것을 좀 이 증가를 시켜서, 증가? 그러니까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인제 기존에 다뤘던 것과 통합해서 인제 언어 발달이 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고 단계로 인제 제가 요번에 다루려고 합니다. 고 정도까지만. 예. 자, 그런데 인제 "언어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두뇌 발달은 사실 언어 발달과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 발달이. 예. 그래서 이 동물들이 동물들도 호기심이 있거든요. 이건 집에서 인제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또는 동물을 이제 원숭이의 삶을 이렇게 한번 보신 분들은,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신 분들은 '동물도 호기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하고 차이가 뭐냐면, 인간은 호기심을 질문으로 바꾸고 그걸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두뇌 기능이 있어요. 동물은 언어가 아니라 신호만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로 변환을 해서 두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이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거기서 오는데, 제가 요번에 영상에서 다 다룰 수가 없다고 인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어 가는 과정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번 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발표할 때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프로젝트 놓고 발표할 때 그냥 가서 발표하지 않죠. 어떻게 하죠? 연습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보여줘 가면서 이 내용을 내가 내 의견을 전달할까, 이걸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사고의 과정과 언어가 연동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히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처음에는 아이의 언어 발달은 엄마 아빠가, 부모님들이 아이의 언어 발달을 끌어내서 아이가 언어를 따라오게 하는, 여기에는 이제 모방도 들어가고, 하지만 여기서 모방은 신호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서의 단어나 문장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 모방을 하면서 언어를 익혀가고, 그다음에 되면 자기가 언어를 능동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그 방법을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방법을 익혀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방법을 인제 배운다 그래 가지고 뭐 낚시하는 방법 해 가지고 광어 잡는 사람한테 가서 "광어 낚시 어떻게 해요?" 해 가지고 배우는 그런, 이거는 지식으로 배우는 거고, 예,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실제 인제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을 통해서 익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영상에서 다룰 수는 없고. 자, 그리고 제가 인제 여기서 인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다룰 수도 없고, 기본적인 배경과 방법만을 전해 드리거든요. 요거는 배경은 안 집어넣겠네요. 예. 그냥 방법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 방법을 전해 드릴 텐데, 이 방법을 가지고 아이에게 적용을 하는데 아마 내 아이에게 적용하려고 그러면 탁 막힐 거예요. 왜? 이건 내 아이와 내 아이는 이런데, 그럼 상황이 이렇게 다른데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걸 접근해야 되지? 이렇게 인제 좀 내 아이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제 수업 개설 중에 나머지는 다 시작이 돼 가지고 그런데 하나만 모든 주에 오픈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제 공개 코칭 세션인데, 요거는 요게 저 이메일 보이시죠? 요 이메일로
등록을 하시면, 그러니까 인제 요거는 송금을 하시면서 등록하시면은 그 링크가 바로 가거든요, 그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거. 그러면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 링크가 바로 가니까 그 링크를 가지고 그 송금하신 다음에 그게 페이팔이라도 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계좌이체로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 방법은 인제 여기 어디죠? 예, 여기 있어요. 여기 그 방법은 여기 보면 수업료 이게 지불하는 링크 있는데, 여기서 인제 링크하고 한 가지 저희 주의하셔야 될 거는 USD로 하면은 이 캐나다 달러랑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고거는 이제 확인을 해 보시고 하면 되는데, 그 수업료 링크 하신 다음에 바로 그 저기 수업에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 아이는 지금 이러이러한데 이걸 적용하려는데 잘 안 되니까 이것 좀 얘기를 좀 해 달라. 다뤄 달라." 그러면 거기서 제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부모님들이 다른 주제로 가지고 와서 그 질문하는 걸 들어보면, 내 아이는 그럼 내 아이는 어떻게 하지? '아, 내 아이가 이런 경우에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익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제 저는 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인제 지금 이게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인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지 않을수록 사실상 부모님들께는 더 확실하죠. 왜냐면 내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또 많아져도 많아진 대로 그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경우를 보면서 내 아이에 대한 접근법을 생각하면서 찾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인제 고 수업을 제안을 드립니다. 제 수업을 듣질 않으시더라고요. 않으시더라도 예, 그거는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인제 여기 뭐 이거는 뭐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니고, 예, 그 실제로 인제 제 또 하나 제안을 받은 게, 주제 중에서 자폐아이의 정서를 이야기를 하다 이제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인제 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정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요 영상 다음에 제가 고거는 이메일로 온 게 있어서 그 이메일을 직접 인제 좀 보면서 인제 거기서 내용을 찾아서 다음번 영상을 만들 때, 그게 요즘 인제 제가 할 일도 좀 있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음에 영상을 만들 때 부모의 정서, 아이를 보면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화나고, 또 아이에게 내가 질문을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설명도 잘해 줘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 그랬더니 머리가 하얘져서 그냥 예전처럼 "이놈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아니면 "야 가서 이거 해." 이런 식으로 그 명령이나 일방적인 걸로 접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것을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제가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메일을 지금 띄워 놓고 그거를 어라? 예. 그 이메일을 띄워 놓고 제가 그거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저게 있어요. 뭐지? 그 저 저 그 단톡방. 자폐 부모님들 단톡방을, 제가 들어가지 않은 단톡방이에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인제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만드신 건데, 제가 요거를 잠깐만 찾아보고 한번 보내 드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예. 어 뭐라? 네. 예. 여기 지금 이건데. 잠시만요. 제가 뭐 요거 예. 요거 제가 지금 보내 드릴 수가 없는 게, 전체 단톡방, 요건 수업 들으시는 분들 단톡방을 보내 주셨네요. 전체 단톡방은
카페에 공지를 곧 올린다고 해서 저는 이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예 제가 지금 보여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단톡방을 보여 드리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고 내용은 없으니까 이제 요거는 말고요. 요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일반 다른 분들에게는 이제 관여가 없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제 언어 발달로 이제 방법으로 들어가서 언어 발달에 대한 방법 발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건 아마 예전에도 다뤘던 내용이 좀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순차적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아이가 말을 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한번 보세요. 일방적으로 "야 이거 해. 해. 이렇게 해.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이가 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싫어." "좋아." 이거는 신호예요. "내가 하기 싫어." "화났어." 이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신호 체계란 말이에요. 이것 말고는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부모로서 내가 아이에게 말을 하는데 아이가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하도록 내가 유도하고 있나 이걸 제일 처음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제 저는 뭐라 하냐면 명령하는 말,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말 이런 거를 다 빼고 아이의 의견을 묻는 질문. 이거 의견을 묻는 질문이에요. 묻는 질문. 이거를 로 바꿔 보시라라고 인제 제안을 드렸는데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아이에 대해서 감정이 올라오질 않아야 아이를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아이의 의견을 묻는데 딱 보는 순간 아이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거 보고 화가 난다든가 짜증이 난다든가 이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부모님들이 불안해진 상태가 되니까 질문이나 이 의견을 묻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인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인제 부모님들의 인제 의견 중에 있었는데 자 그거는 인제 따로 주제를 해서 제가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이 유튜브 채널로 해서 다룰 수 있는 이 한계가 좀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만큼 이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해요. 거기다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없고 인제 시작하는 단계만 다룰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한다는 걸 다시 인제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부족하면 아까 보여 드린 공개 코칭 세션에서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질문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인제 거기서 다루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게 어렵느냐. 뭐 적어도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뭐라 하냐면 노트에다가 이렇게 쭉 적고 내가 하는 말을 쭉 적은 다음에 아이에게 어떻게 인제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바꿔서 할지 먼저 노트에 적은 다음에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인제 접근을 한번 해 보시라. 이게 인제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인제 그렇게 하면은 아이의 의견을 끌어낼 수가 있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언어 발달로 들어가면은 아이가 대답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뭐 먹을래?" 라고 했더니 멀뚱멀뚱 "그래. 피자 먹을래? 어떤 피자 먹을래?" 또 멀뚱멀뚱. 그러다가 인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그러면 "싫어. 이거." 이런 식으로 단 신호로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신호로 아이가 대답하는 것과 앞에서 신호 체계를 익히는 게 어렵다라는 거는 두 개의 다른 형태예요. 여기는 앞에 거는 듣고 그 신호를 배우고 익혀서 써먹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내가 내 의사 표현으로서 신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호 사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익혀요. 왜? 내가 싫으면은 악 하고 소리 지르고 뒤집어지면 돼요. 아이스크림 사 달랐는데 부모님이 안 사 주시면 길바닥에 누워 가지고 악 소리 지르면 되거든요. 이게 신호체계예요. 자 그런데 인제 일상에서 언어를 끌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언어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럼 언어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인제 그게 오늘 인제 그 방법이에요. 자, 제가 인제 그 여기서 간단하게 보여 드린다는 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제 그 요 좀 추가된 내용도 인제 쪼금 제가 제 기억에, 예, 반복되는 걸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추가된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 거에서 쪼끔 이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할 걸로 저는 생각은 해요. 제가 예전 거는 보질 않아서 기억이 인제 나질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방법을 보시고 실제 아이에게 적용을 해 보시면서 이 적용하는 것도 이 저희 체계적으로 좀 만드셔야 돼요. 제가 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인제 여기다 적을 텐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따라서 하 해 보셔라고 인제 전 제안드려요. 자, 첫 번째, 지난번에 아마 제가 예를 든 게 아마 그걸 거예요. 초콜릿, 아이가 인제 상황은 아이가 초콜릿 과자를 원할 때, 원한다라고 할 때, 자, 아이는 아직까지 인제 전제 조건이 여기 뭐냐면 아이는 아직까지 수에 대한 개념도 양에 대한 개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아이가 원하는 건 초콜릿 과자. 뭐 여기서 인제 아주 그냥 딱 집어서 예를 들어 홈런볼이라고 하는 "초콜릿 과자를 원한다."라고 해 볼게요. 예. 왜 제가 홈런볼을 얼마 전에 먹어서 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갑자기 이름이 떠올라서 인제 이걸로 하겠습니다. 홈런볼이라고 하는 초콜릿 과자를 원한다. 뭐 빼빼로도 좋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아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할 땐 아이가 이 과자의 이름을 알지를 못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단답 다 저 단어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자 또는 초콜릿, 이거를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이야기를 할 때 아이가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물어요. 아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묻는 거예요. 아이가 "초콜릿, 초콜릿." 그러면은 "초콜릿?"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초콜릿? 하고 그 질문을 같이 하면서 초콜릿이라고 한 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고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초콜릿?" 이런 식으로. 이거는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인제 단어를 쓰는 걸 쪼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가 이야기한 것을 뭐 "네가 얘기한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단어의 용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이의 말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가끔 아이가 발음이 어눌할 수가 있죠. 그게 인제 목 근육을 제대로 쓰지 않을 때 인제 발생하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조골렛, 조골렛." 이랬다고 얘기한다면 그걸 듣고 "초콜릿? 초콜릿?"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발음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형태예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반복을 하는 것, "초콜릿?" 하고 다시 되묻는 거는 아이가 한 말을 반영을 하면서 아이의 발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정확한 발음은 "이런 식으로 되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용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인제 묻는 게 그거예요. 어떤 초콜릿? 먹고 싶어? 어떤 초콜릿을 먹고 싶어?" 이렇게 인제 그 질문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아이가 말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는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아이가 뭐를 찾는지. 그죠? 그러면 그게 홈런볼이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거는 단계 1 이에요. 단계 1.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홈런볼 과자, 초콜릿 과자, 홈런볼 초콜릿 과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에게 홈런볼 초콜릿 과자, 여기서 인제 한 가지 또 처음에 인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아이의 언어 발달에 따라서 이 세 단어가 한 번에 들어가면 아이가 그거를 소화하는데 요 정도는 소화가 가능하겠지만 소화하는데 쪼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하나 늘려가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초콜릿, 아 홈런볼 요 하나만 쓰다가 그다음에 아이가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그 요구를 하면 홈런볼 초콜릿. 그다음에 가면 아이가 요건 인제 몇 번씩 반복하는 거죠. 그다음번에 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홈런볼 초콜릿 과자.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를 늘려가는 형태로 아이에게 접근을 하시라는 게 인제 첫 번째예요. 예.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인제 수나 양의 개념도 같이 집어넣으라고 인제 저는 그 시작부터 그렇게 집어넣으시라고 저는 제안을 드려요. 그게 뭐냐면 그래 몇 개 먹을 건데. 과자 몇 개 먹을 건데. 또는 "몇 개 먹고 싶어?"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럴 때는 처음에는 수에 대한 개념, 양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아는 숫자 막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 그 대답을 듣고 너무 많으면 너무 많은데 근데 보통은 큰 숫자는 안 나와요. 큰 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을 때는 작은 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개라고 이야기하면 3 개? 그래. 3개 줄게." 그거 3 개만 딱 집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먹고 싶었던 게 과자에서 적어도 한 10 개는 먹고 싶었는데 3 개밖에 안 주니까 좀 황당하겠죠? 예. 그러면은 아이가 거기서 3개 들고 좀 이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한 가지 여러분들 보실 이거를 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짜증을 안 내요. 화를 안 내요. 뒤집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한 만큼 딱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쉬움은 남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인제 그런 표정을 보고 "왜 쪼끔 부족하니? 3 개? 그래? 그러면은 몇 개 좀 더 줄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3 개? 뭐 이랬다가 인제 네 번째니까 다섯 번째 단계에서 "몇 개 더 먹고 싶 몇 개 더 줄까? 아니면 더 몇 개 더 먹고 싶어? 더 줄까?" 이렇게 뭐 "내가 준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더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질문이 좀 더 아이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요. "몇 개 더 준다." 그러면 가진 사람이 권력자고 아이는 인제 피권력자, 그러니까 지시를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단어들은 아이를 쪼끔 정신적으로 주눅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간식이나 단 음식 이런 것에서는 이걸 써도 괜찮다고 저는 제안은 드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통제가 나중에 가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단 거 먹으면은 뭐 몸이 건강에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인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눌러 주는 그런 게 어 들어갈 때 인제 요렇게 하는데 시작할 때는 저는 이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더 먹고 싶어?" 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인제 아이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아이가 개수를 잘 얘기를 못 하고 우물쭈물하면은 "그래 그러면 지금 인제 뭐 한 3 개만 더 먹자."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더 주면서 인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적어도 3 번은 반복이 돼야 되겠죠. 홈런볼 초콜릿 과자가 하나씩 추가가 돼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3 번은 적어도 반복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3 번이 아니라 각각을 한 두세 번 이상 반복을 하시는 게 효과는 쪼끔 더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가 이 단어를 듣고 습득하면서 그것을 소화하는 그게 인제 필요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2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2 단계. 자, 그런데 여기서 인제 보시면은 제가 2 단계, 단계 2 색깔을 좀 바꿔서 써 볼게요. 단계 2. 제가 요렇게 해 놓고 요쪽을 지우질 않고 있죠 지금. 이유가 뭘까요? 요걸 고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나요. "초콜릿 먹고 싶어?" 여기서 "어떤 초콜릿?" 이라고 묻는 것을 할 때 이제는 아이에게 도전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초콜릿?" 해 놓고 여기다 얘를 쭉 대는 거예요. 빼빼로, 홈런볼, 뭐 무슨 과자, 무슨 과자, 무슨 과자. "야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네가 먹고 싶은 게 뭔데?" 근데 이럴 때는 여기서 인제 여기서는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여기서는 홈런볼을 보여주면서
아 홈런볼 이 과자 이 홈런볼 먹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 이 홈런볼 초콜릿 과자 초콜릿." 그러다가 "이 홈런볼 초콜릿 과자." 이런 식으로 인제 늘 보여주면서 하는 거. 제가 고걸 빼먹었네요 1 단계에서는. 두 번째는 그다음에는 초콜릿 과자의 종류를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이것도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거." 그러면은 아이가 홈런볼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 저거."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느 거?" 그러면서 "와서 짚어 봐."라고 하다가 그다음에 짚으면 "아 홈런볼 과자, 초콜릿 과자." 이렇게 다시 계속 그 단어의 사용을 언제 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인제 그다음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제 여기서 "아 홈런볼 초콜릿 과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인제 가끔 글자를 익히는 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홈런볼을 홈런볼 이렇게 하나하나 글자를 익혀가는데 글자 익혀가는 거는 제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게 또 길어요. 홈런볼을 그냥 홈런볼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 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하나 나눠서 호, 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이들이 글자를 금방 익히는데 어쨌든 요거는 뭐 빼고요. 그다음에 인제 몇 개 먹을 건데 그러면 아이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3개 그러면 여기서 인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인간의 두뇌가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콩런볼 과자 10 개였는데 내가 말을 했는데 3 개라고 말을 한 것 때문에 내가 그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3 개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아쉬움이 남거든요. 이때 아이들은 방법을 생각하면서 이 접근법을 바꿔요. 인제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쉬움이 남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 요소 하나는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선택했을 때 이게 만약 부모의 선택이라면 아쉬움이 있는데 부모가 선택한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아이가 어디로 가겠어요? 부모한테 덤비죠. 예. 그래서 인제 부모님들한테 짜증 내고 화내면서 떼쓰고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은 아이가 선택을 하게끔 하고 그 아이의 선택으로 인제 욕구 충족이 안 되더라도 아이는 자기의 선택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제는 아이가 그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수를 늘릴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뭐 10개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만약에 과자였다 그러면 한 가득 뭐 그릇 큰 거 갖다 놓고 이만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인제 그때 가서는 얘기를 할 때 "야 요거는" 이게 협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 이건 쪼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100 개라고 하면 "100개 말고 한 10개 정도 어때?" 라는 식으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의 개념이 없을 때는 아이는 10개 뭐 이런 거를 100 개와 10 개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인제 그 협상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거보다 크기만 하면 뭐 너무 적으면 안 되고요. 쪼끔은 더 커야죠. 그러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인제 그러면서 여기서 하면은 여기다가 인제 추가하는 게 그 대신에 여기서 인제 더 달라고 하기 하 더 달라고 하기 없는 "더 달라고 하지 않는 거 괜찮겠어?"라고 아이의 의견을 계속 묻는 거예요. 인제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제 더 달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를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요 정도로 해서 "저희 더 안 먹어도 되겠지?" 아이의 의견을 묻고 아이의 답을 얻는 거. 확실하게 답을 얻어야 돼요. 또는 "야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로 인제 끝을 내는 것도 끝을 내줄 수 있겠니? 아이가 할 수 있겠니?"라고 하는 그 질문. 그래서 요거는 아이의 능력이라든가 아이의 선택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인제 몇 개 더 줄까?" 정도가 인제 사라지겠죠. 이 정도로 되고 나면 그럼 여기서 끝내야 되느냐? 아마 여기까지만 해도 아마 이 아이가 요구하거나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여기서 좀 많이 풀릴 거예요. 그럼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어떻게 하냐면 그 방법을 계속 쓰시려고 하시는 그 방법에 머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인제 제안을 드려요. 그렇게 머무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편안해졌다."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은 계속 자라거든요. 계속 생각을 늘려가거든요. 부모님들이 편하다다 생각하고 멈추는 순간 아이들이 자랐는데 부모님은 그대로다? 그러면 부모님은 고인물이 돼 버려요. 그러면 충돌이 다시 벌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3 단계. 그럼 3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또 업그레이드 시키냐? 같은 방법이에요. 이제는 물을 때 "초콜릿 어떤 초콜릿을 먹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초콜릿? 어떤 초콜릿?" 그러고 그다음엔 여기서 인제 무슨 초콜릿, 무슨 초콜릿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인제 앞에서 설명이 쪼끔 어긋났는데 여기서는 인제 이야기할 때 딱 이야기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가 그 초콜릿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분명하게. 그러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어떤 초콜릿을 몇 개 먹고 싶어." 이걸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아이는 정보를 처음에는 초콜릿 하나만 요구하고 그게 하나하나 인제 분해가 돼 가지고 조각조각이 있어서 하나씩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유도하는 길을 따라왔다고 한다면 이젠 두 개가 합쳐지는 걸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있느냐 중요한 거는 아이가 홈런볼 초콜릿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면 어 그러면은 뭐 "지금 먹고 싶은 초콜릿이 뭐야?" 그러면서 이때는 일부러 어긋나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게 홈런볼인 걸 안다. 그러면 빼빼로 아니면 다른 과자, 엉뚱한 과자, 뭐 감자칩 이런 과자 얘기하고 뭐 아이가 뭐 저희 뭐죠? "초콜릿 먹고 싶어."는 뭐 얘기하면 감자 저기 뭐야 이런 뭐죠? 감자칩? 거기 초콜릿이 저희 초콜릿이 있던가? 이런 식으로 아예 동문서답처럼 동문서답이라고 완전히 동떨어진 거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이가 과자 얘기하는데 뭐 된장찌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과자들 중에서 "모른다. 엄마 아빠는 모른다."라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 감자칩? 거기에 초콜릿이 발라져 있던가? 그걸 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예 동문서답을 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자꾸 생각을 해요.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는 거예요. 그럼 개수도 마찬가지고 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 언어 발달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시라는 거죠. 예. 자 요 정도만 해도 뭐 제가 인제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초콜릿뿐만 아니라 뭐 음식을 먹을 때 옷을 입을 때 이런 것들 아이의 일상의 대부분에 다 적용이 가능해요,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은 각각의 아이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이나 이 매일 돌아가는 그 루틴 반복되는 그런 삶에서 아이에게 그 각각의 상황에서 언어를 발달시킬 수가 있겠죠. 그것도 체계적으로 단어 하나부터 시작해서 단어 2개 늘려가고 3개 늘려가고 거기에다 이제 동사 늘려가고 양에 대한 거 늘려가고 그다음에 인제 시간이 지나면 시간도 더 끌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네가 지금 이 달라 그러는 거" 아이가 와 가지고 "엄마 나 초콜릿 과자 10개 뭐 주세요."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은 인제 그 "주세요."까지 인제 나온다. 그럼 그 단계쯤 되면은 인제 어떻게 하냐면은 일부러 아이가 초콜릿 과자 원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한테 원하는 거 한다 그러면은 일부러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엄마 아빠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요거 끝나려면 10분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계 가지고 놓고 "지금 저거니까 뭐 10분 이 바늘이 저기쯤 갔을 때 그때 해 줘도 될까?" 라는 식으로 인제 계속 시간도 늘리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을 늘리고 날짜를 늘리고 하루를 넘기고 일주일을 단위로 저희 시간을 바꿔가고 이거는 아이들이 이를 과정에서 짜증을 내지 않을 때 가능해요. 예. 짜증을 내지 않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가 "몇 개 먹을 건데." 그랬는데 "아 몰라." 이러면서 뒤집어졌다. 그러면은 아이가 짜증을 낸다는 얘기는
그 전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서 아예 처음에 시작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짜증 내는 것, 부모님들이 이제 그거를 어떻게 다루는지 요런 것들은 실제 인제 그 각각 그 경우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인제 그 제가 얘기하는 공개 코칭 세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공개 코칭 세션에 오셔 가지고 "야 이제 당신이 시킨 대로 이거를 해 봤더니 아이가 여기서부터 반항을 하더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것들을 들고 오셔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 세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아예 뭐 제 이 영상이나 이런 걸 기존에 보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인제 처음 어떻게 아이를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공개 코칭 세션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음 오시는 분들의 그 상담도 경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러이러한데 이 아이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도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서 그 공개 코칭 세션에 들어오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더 진화가 되는 그 방법들은 사실상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기초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지금 이것만 보셔도 그 단계를 하나씩 이제 밟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초부터 하나씩 밟아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경 설명서부터 방법이 들어가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할지 예가 들어가고 이게 다 종합이 돼야 되고 그것들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또 뭔지를 가지고 어떻게 그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데까지는 좀 어렵다는 거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 다음번에 요 정도에서 일단 요 내용은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는요. 아이를 보는 순간 짜증나고 화나고 답답하고 이렇게 가슴을 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 그래서 '아 난 진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정신과 좀 도움이라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약을 처방받았는데 약을 먹어도 이게 좀 뭐 해결은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좀 이렇게 안정은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이가 뭐 사실 아이의 모습에서 오는 거니까 아이랑 완전히 동떨어지지 않으면 이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또 그냥 좀 멍해지는 상태? 그럴 수밖에 없죠. 약은 약 기운은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이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면 공중에 붕 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멍해져 가지고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인제 상황을 지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고 내용을 다음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또 제가 한번 다뤘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연락을 주세요. 예, 그러면은 이메일은 뭐 제 웹사이트 보면은 제가 잠깐 보여 드릴까요? 제 웹사이트에 있을 텐데 어디다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서 보면 맨 밑에 있지 않을까? 예, 여기 있네요. 요거는 인제 제가 가끔 요거는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은 좀 스팸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팸 폴더는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답장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요 이메일도 인제 제가 많이 쓰는 거긴 한데 일단 이쪽으로 보내 주세요. 제가 여기다가 뭐 다른 거 쓰지는 않을 테니까요. 일반적인 거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인제 가끔 놓칠 수도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서버가 가끔 다운되고 막 이래서 제가 한 달치를 날려버린 경험이 한 두어 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이 없으면 스팸 폴더 확인해도 답이 없으면 한 번 더 이메일을 보내주시든가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은 제 다른 지메일 pondered100@gmail.com, 그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제 회사 이름 pondered, 에듀케이션 빼고요. pondered 100 숫자 100@gmail.com, 요걸로 해서 인제 보내주셔도 된다는 것, 요렇게 인제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